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른지오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할 상황이 꼭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본 상식들 중에 부동산 관련 상식은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부분이죠.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서 융통성 발휘할 수도 있고 미리 예측 및 방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토지, 주택, 공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매물 종류에 따라서 매매 계약 시 주의하고 꼭 꼼꼼히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들이 다릅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 아파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장 및 매물 확인. 매수하려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장을 통해 현장 매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방문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물건의 노후 정도, 관리 상태, 주변 소음, 주변 환경, 이동 동선, 인테리어 상태 등등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냥 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며 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물건 비교할 때 매매 판단 시 매우 유용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아파트 경우를 먼저 예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라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사항에 관해서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소유자와 계약 시 신분증이나 등초본을 통해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제시된 신분증 등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만 그 매수 당사자인 본인 또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은 정부24에서 가능한 건 이미 다 아실 테고요.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처음에는 좀 낯설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향후 또 다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기본 서류 보는 방법은 앞선 포스팅에도 제가 올려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또는 이제 계약 거래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수 의향이 결정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협상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임장 시 체크한 내용,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계약 조건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누수 부분은 수리 비용이나 책임 소재,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내부인지 외부인지,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에 대해 따라서 그 책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특약 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의 협상은 매도 매수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협상 조건의 이제 가감과 조율을 진행하시는 게 뭐 보다 원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제 당사자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감정이 이제 표출이 되고 또 그게 시발이 돼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계약서 내용은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읽어주는 대로 듣고만 계시면 나중에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못 봤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 양식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미리 읽어보시고 내가 사전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을 메모를 해놓고 그 협의할 때 그 상기를 해서 주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매 대상물의 주소, 면적 층수, 매매 대금, 지불 조건, 이사 날짜, 잔금 인도일 이런 그리고 이제 계약 해제 등의 사항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기재를 합니다. 추가 협의 사항이나 조건 등이 있다면 특약 사항으로 기재를 하여 다시 한번 문서에 명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중개보수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요. 확인 설명서는 매매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기재되므로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본 것과 다른 누락된 부분이나 또 그때그때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사항인 자격증 및 등록번호 등은 상호신분 확인할 때 함께 확인을 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때 중개보수도 함께 기재가 되며,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니 그 이제 초과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내용 중에 세금과 그때 이제 잔금에 대한 자금 계획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의 보시면 양도소득세, 물론 비과세 특례 등의 요건들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당사자께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미리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자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의 10% 정도로 진행을 하니 협의에 따른 중고금과 또 나머지 잔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잔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금 및 이사 비용, 법무 비용, 법무사 비용이죠. 중개 보수 등등 의외로 지출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임장 때 체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금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주거래 은행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니 여러 금융권을 검토해 보시면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상태 확인인데요. 잔금 및 서류 이전을 잔금날에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시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잔금 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전달을 하면 수일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데, 취득세 및 기타 비용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되니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집센터에 여러 가지 확인 요청이나 도시가스 전입 신고 등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저것 막 처리하기 바쁘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정도로 많이 바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임장 및 우리 계약 협의 당시 해당 아파트의 상태가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상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물론 악의적인 요소는 없겠으나 수용하기 힘든 상태일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즉시 통보를 하며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사진이나 기타 증빙 서류들을 남겨주시는 건 필수겠죠. 최근에는 모바일 등기소, 부동산 계산기 등등 정말 편리하고 다양한 어플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미리 확인해보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큰 자금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꼼꼼히 확인하며 거래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바른지오 이지였습니다.